안녕하세요. 노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입니다. 우리 엔드센터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팔과 다리에 힘을 실어주는 로봇, IoT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장비들과 클라이밍을 통해 AR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 웹툰 작가가 되어 볼 수 있는 디지털 드로잉 장비, 영상 편집과 코딩 프로그램이 모두 가능한 고사양 컴퓨터, 코딩과 조종이 가능한 다양한 드론과 드론 체험장, 1인 크리에이터가 되어 볼 수 있는 여러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장비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엔드센터의 3D 스캐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D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3D는 3차원으로 현실에서는 그림자, 즉 음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D 스캐닝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D 스캐닝이란 실제 객체 또는 환경을 분석하여 3차원 형태로 실체화를 위한 형상과 크기, 치수 등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에서는 음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3차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델링 작업이 필요한데요. 3D 모델링이란 3D 컴퓨터 그래픽에서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학적 표현을 통해 물체의 표면을 3차원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3D 모델링에는 다양한 기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컴퓨터 그래픽 3D 모델링과 물리객체 모델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3D 모델링에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 선, 호 등 기본 요소로 물체를 표현하던 도면을 3차원으로 그대로 가져와 철사를 연결한 구조물과 같은 모델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2차원 도면 출력을 위한 용도와 평면 가공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컴퓨터 그래픽 3D 모델링에는 서페이스 모델링이 있습니다. 면을 중심으로 하여 물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주로 곡선과 곡면을 통해 물체의 외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애니메이션 필름용이나 화면용 데이터를 출력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물리객체 모델링입니다. 스캐닝 장비를 들고 돌려가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액티브 3D 스캐닝 방법이고, 여러 대의 카메라가 고정되어 물체를 스캔하는 것이 패시브 3D 스캐닝입니다. 우리 센터에 있는 장비는 패시브 3D 스캐닝 방법을 이용합니다. 이 3D 스캐닝 장비를 포토그래메트리라고 부릅니다. 3D 스캐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카메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장비들을 떠올릴 텐데요. 우리 포토그래메트리에는 이렇게 생긴 카메라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라즈베리 파이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에 렌즈를 연결하면 카메라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라는 입력 신호를 주면 카메라가 되어 물체를 촬영합니다. 우리 센터의 포토그래메트리에는 86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하여 컴퓨터로 보내주기 위해 POE 핵과 POE 허브를 사용합니다.
여러 대의 카메라로 물체를 촬영한 후 이 흐름도 순서대로 진행하면 3D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흐름 또는 다중 카메라로 촬영한 자료를 알고리즘을 통해 모델링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시점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알고리즘은 시프트입니다. 이것은 다시점 이미지에 영상 데이터를 특징점으로 변환하는 기법입니다. 물체 간의 거리와 크기, 회전 등의 값을 비교하여 정합해줍니다. 즉, 시프트 알고리즘을 통해 하나의 물체를 다른 각도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사진 정보들이 물체 어느 위치에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기 위해 점을 찍어줍니다. 시프트 알고리즘을 통해 정합된 영상을 번들 조정하여 물체와 카메라의 위치 관계를 복원하여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합니다. 여러 점들이 모여 구름처럼 많아져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다음 단계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변환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PMVS 알고리즘을 활용하며 작업한 결과물이 3D 모델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SFM 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 클라우드는 정밀도가 낮아 스파스한 형태 때문에 추가적인 보관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밀도가 낮은 포인트 클라우드를 높은 정밀도의 포인트 클라우드로 변환시켜줍니다. 다음 단계는 메쉬를 생성하고 텍스처를 매핑하는 것입니다. PMVS 알고리즘을 통해 정밀화된 3D 포인트 클라우드로부터 메쉬를 생성합니다. 촬영된 다시점 이미지를 기반으로 메쉬가 생성된 3D 모델 등 텍스처를 정합해줍니다. 이 모델에 색을 칠하면 3D 모델이 완성됩니다. 실제 우리 센터의 포토그래메트리를 이용해서 모델링 과정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시점 이미지를 촬영하고 특징점을 추출하는 첫 번째 단계를 거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단계까지 마치면 이런 모습입니다. 점들이 많이 모여 구름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쉬를 생성한 결과입니다. 이제 사람의 형태가 잘 보이죠? 텍스처 매핑을 한 결과입니다. 앞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제 주변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3D 모델은 다양한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중 어떤 것이 실제 모습일까요? 왼쪽이 3D 모델링을 통해 만들어진 설계도이고 오른쪽이 실제로 완공된 모습입니다. 건축을 할 때 미리 모델링 작업을 통해 설계를 해본 후 건축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정교하고 멋있게 건축을 진행할 수 있겠죠? 다음 활용 분야는 AR, VR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포켓몬고 게임 속 캐릭터들도 3D 모델링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AR, VR 속 다양한 모델들 대부분 3D 모델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가구를 살 때에도 미리 3D 모델링된 가구를 가상으로 배치해보고 어떤 가구가 우리 집에 잘 어울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크기와 색깔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우리 집에 어울리는 가구를 잘 골라낼 수 있겠죠? 3D 모델링된 결과물은 교육 소프트웨어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건물, 내부 AR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나와 똑 닮은 미니어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사람을 3D 스캐닝하여 모델링 과정을 거친 후 3D 프린터로 출력하고 색깔을 입히면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엔드센터의 포토그래메트리로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3D 스캐닝, 모델링은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어요. 앞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필요한 곳에서 언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답니다. 3D 모델링된 것을 3D 프린터기로 출력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엔드센터에서도 3D 스캐닝,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할 수 있는 3D 프린터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D 프린터기 사용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라멘트를 3D 프린터기에 넣어줍니다. 필라멘트를 로드하시겠습니까를 물으면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준비 단계로 온도를 높여 최적화시켜준 후 필라멘트가 로드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출력 버튼을 누르고 3D 모델링 한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해당 위치에 넣어줍니다. 출력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출력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모양, 크기를 안내해주는 화면이 나옵니다. 바닥부터 모양을 잡아 쌓아 올라가는 적층형 방식으로 결과물이 출력됩니다. 반 정도 완성된 모습입니다. 출력이 끝나면 배드를 분리시킨 후 결과물을 떼어내주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입니다. 직접 모델링 한 파일을 출력할 수도 있고 출력하고 싶은 모델이 있는데 직접 3D 모델링 하는 것이 어렵다면 만들어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싱기버스입니다. 검색창에 싱기버스를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양한 3D 모델링된 파일들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원하는 것을 검색하고 다운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이트로 CG트레이더, 3DA 지오지오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D 스캐닝과 모델링의 이론적인 내용과 3D 프린터기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콘텐츠의 전문가가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관련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3D 모델의 활용 사례들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인공장기 제작자, 인체 측정 기술자 등 의료 분야, 맞춤형 개인 소품 제작자, 3D 디자인 중개업자 등 판매 유통 분야, 3D 디자인 예술가, 3D 패션 디자이너 등 문화예술 분야, 불법 디지털 도면, 검열관 3D 프린팅 저작권 인증사 등 공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3D 모델러라 불리는 직업도 있는데요. 2D로 스케치한 컨셉 드로잉을 3D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캐릭터, 배경, 제품 등의 형상을 3D 모델로 구현하는 직업입니다. 3D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그래픽 디자인, 웹 디자인, 방송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